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삼성물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4분기 삼성물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실적 발표를 위해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강병우 부사장, IR금융팀장 강태규 부사장, 건설경영지원실장 한선규 부사장, 상경영지원팀장 조용남 부사장, 패션경영지원 담당 안상욱 상무, 리조트 경영지원팀장 이상훈 상무, 그리고 라이프사이언스 TF 김재욱 부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발표는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2026년 매출 수주 가이던스, 2026년 부문별 주요 사업 전략 등을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발표는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분기 실적 및 2026년 가이던스 등에 대해 IR금융팀장 강태규 부사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실적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작 시간이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자 실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시를 좀 제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승인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시작 시간이 약 10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콜은 전사와 각 사업 부문별로 25년 4분기와 25년 연간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각 사업 부문에서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서 26년 전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 10조 8,324억 원, 영업이익 8,22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준공이 임박하고 신규 수주 프로젝트들이 공정률이 상승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고 패션도 성수기 효과 등으로 3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상사, 레저, 식음 부문은 경기 역량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40.7조 원으로 작년 연초에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42조 원 수준을 달성했고 수주는 19.6조 원으로 목표했던 18.8조 원을 초과 달성해 경영 환경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4분기 기타 손익은 전자 배당 1,106억 원을 포함해 2,196억, 금융 손익 400억, 지분법 손익 168억으로 세전이익은 1조 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사업 부문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부분 4분기 매출은 4조 440억, 영업이익은 1,478억 원입니다. 국내 대형 하이테크와 주택 프로젝트들이 준공에 임박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 신규 수주한 하이테크와 대형 발전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상승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6년 1분기는 작년 말 대형 프로젝트들의 준공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분기부터는 평택 P5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재생, 가스발전 등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매출도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은 4분기에 7.4조 원을 추가 수주해 연간으로 총 19.6조 원을 수주하면서 가이던스 18.8조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연초에 시공권을 확보했던 한남 4구역 1.6조 원이 지난 11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수주로 전환되었고 이외에도 은평 증산 4구역 0.9조 원,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0.8조 원 등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완료로 시공사 선정 즉시 수주로 확보한 신규 주택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 0.5조 원, 한국은행 강남 사옥 0.5조 원, 호주 마리너스 링크 0.5조 원, 호주 벨람비 베스 0.3조 원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의 신규 수주 성과로
수주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상사 부문 4분기 매출은 3조 5,403억 원, 영업이익은 532억 원입니다. 무역 장벽 심화 기조에 수요처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 시즌 수요 둔화 등으로 철강, 화학, 비료 등 주요 품목 트레이딩 물량이 축소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4분기 태양광 매각 이익은 4,920만 불로 25년 누적 약 7,900만 불을 실현해 지난 3분기에 말씀드렸던 전망 수준의 매각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에는 주요 품목 트레이딩 물량 회복 등으로 4분기 대비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트레이딩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태양광 매각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작년 대비 실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션 부문 4분기 매출은 5,602억 원, 영업이익은 445억 원입니다. 이세희 미약계, 르메르 등 주력 수입 브랜드의 견조한 판매 흐름이 지속되었고 추석 연휴 매출 호조,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형 마케팅 프로모션 영향도 있어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프랑스 SMCP 그룹의 산드로, 마주를 포함한 5개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외형 성장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신규 수입 브랜드 론칭 관련 일시적인 비용 영향 등으로 수익성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연간으로는 자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 브랜드 판매 확대를 통해 작년 대비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저 부문 4분기 매출은 1,863억 원, 영업이익은 204억 원입니다. 이른 강추위 등 기상 악화 영향 속에 초등학생 체험학습 수요 하락 등 단체 입장객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동계 비수기지만 월별로 특색 있는 집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서 작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간으로도 상품, 품질,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작년 대비 실적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음 부분 4분기 매출은 7,990억 원, 영업이익은 351억 원입니다. 10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으나 원가 효율화 등을 통해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1분기는 우량 급식 사업장 재계약 수성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대형점과 우량점, 신규 급식 수주 확대, 군 급식 등 신사업 확장과 글로벌 트레이딩 본격 확대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4분기 매출은 1조 2,738억 원, 영업이익은 5,791억 원입니다. 사공장 풀 가동과 고환율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전분기 대비해서는 미국 생산 설비 인수 관련 비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에피스홀딩스 4분기 매출은 4,288억 원, 영업이익은 579억 원 적자입니다. 4분기에 시밀러 제품 출시적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성장했으나 에피스 마일스톤 수익 감소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26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매출은 44.5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각 사업별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내실화와 확장으로 작년 대비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이 하이테크와 기존 수주 프로젝트들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사는 선진국 시장 트레이딩 밸류 체인을 보다 확장해 나가고 시급은 글로벌 사업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션과 레저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작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로직스 1에서 4 공장이 풀 가동을 지속하고 에피스 시밀러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년 수주는 건설 부문 한성규 부사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주는 전년 대비 3.9조 원 증가한 23.5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토목, 건축 등 EPC 분야에서 전년 대비 3.3조 원 증가한 10.1조 원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은 6.4조, 하이테크는 6.8조 원 수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및 태양광, 원전 SMR 등 친환경 에너지 신성장 분야는 사업개발 초기 단계 참여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의 또는 저경쟁 방식으로 수주를 추진하고, 발전과 LNG 등 당사가 기존부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 우량 고객 및 주력 시장 위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레미안 브랜드 및 차별적인 품질 안전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량 입지에서 신규 수주 및 시공권 확보를 추진하고, 넥스트홈 등 신사업 모델 적용을 확대하여 주거 문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수주 물량을 제외한 신규 시공권 확보는 7.7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평택 P5 골조 공사가 본격화되고 P4 마감 공사에 대한 증액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현지 수행 경험 경쟁력 기반으로 고객과 상품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 부문별로 해당 임원분들께서 26년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은 국제정세 불안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AI로 촉발된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 발주가 증가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6년 건설 부문은 수의 계약이나 낮은 강도의 우량 안건을 다소 확보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부가치 신사업 기회를 선점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우량 고객에게 추가적인 밸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우량 고객 관련해서는 발전과 LNG 탱크 상품은 당사의 수행 경쟁력 및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전력청, 석유공사 등 안정적이고 우량한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동남아뿐 아니라 중동과 호주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사가 발주하는 데이터 센터 안건도 지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파트너링 측면에서는 원전 분야에서 한전 및 한수원과 팀코리아로 참여하는 안건, 그리고 플로우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협업하는 두 가지 전략 방향으로 해외 대형 신규 원전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MR은 뉴스케일 그리고 GVH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선들과의 파트너링 확대를 통해 빠르게 시공 경험을 확보하고자 하며,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관계사회의 티밍을 통해서 토탈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얼리 인볼먼트 관련해서는 수소와 SMR에서는 피드 수행으로 프로젝트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고 원가 산출에 함께 참여해서 사업 수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배스는 ECI 참여 확대를 통해서 공공사 수주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센터는 부지 선정, PCS 단계부터 참여하여 발주처에게 설계 및 원가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사는 26년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업재, 에너지, 테크의 3대 성장 축을 중심으로 투자와 운영 등을 수반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재 트레이딩에서는 철강, 화학, 비료,
구리 중심으로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소싱 및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유통 등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과 호주에서는 태양광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매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일 등 신규 지역에서도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태양광은 기존의 착공전 매각 사업 모델에서 나아가 지분 투자와 운영을 통한 신재생 IPP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 분야에서는 인입함 농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바이오 연료 신규 트레이딩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 반도체 SCM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고 신규 사업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년 패션 부문은 주력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신규 브랜드 육성, 그리고 업무 디지털화를 병행하여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 브랜드는 상품력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경쟁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A세컨즈는 기획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상품 적중도를 높이는 한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확장도 지속하려 합니다. 빈폴은 핵심 상품 육성과 BI 변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수입 사업에서는 이세희 미야케와 르메르 등 주력 브랜드의 신규 라인 출시와 유통 확대로 볼륨을 더 확대하고 토리버치, 꼼데갈송, 띠어리 등 성숙 브랜드는 주력 상품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또한 올해 3월에 판매 개시하는 신규 수입 브랜드 산즈로 마주의 안정적인 안착을 통해 매출 및 수익 기여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조성한 SVIC 펀드를 활용해 유망 신진 브랜드 투자 검토도 지속할 계획이며 AI를 활용한 상품 디자인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CRM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객 경험 개선 등 업무 디지털 전환도 좀 더 빠르게 추진하려 합니다. 리조트 부문 레저는 구조적 저성장 지속과 다변화된 경쟁 속에서 상품력, 품질, 서비스 등 본질에 더욱 집중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크 사업은 콘텐츠와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 서비스 등 기본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계절 시즌별로 진행했던 축제를 월간 콘텐츠로 변화시키고자 하며 동물, 식물, 공연 등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갱력 회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골프 사업은 코스와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경 사업은 공간과 디자인을 차별화해서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정비 및 비주거 사업의 수주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음은 외식 시장의 저성장과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트렌드와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서 성장성 둔화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급식 사업은 대기업군 식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트렌드 반영 제한을 강화하고 키친 도입 및 사업장 공정별 AI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조리 시설의 가동률 향상 및 생산성 개선으로 운영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자재 유통 사업은 고수요 품목의 가성비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소싱 거점 확장을 기반으로 K푸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는 베트남과 중국은 대규모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며 헝가리는 기존 사업장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한국 진출 기업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배당금은 24년 대비 각각 200원이 증가한 보통주 주당 2,800원, 우선주 주당 2,85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를 재배당하는 배당 정책 내에서 최대 지급률을 적용해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에 잔여 자사주 약 781만 주를 모두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진행 편의상 질문은 1회당 2가지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JP모건의 제이권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건설 관련된 질문과 그리고 저희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올해 수주 전망 이제 작년 대비 많이 높여서 제시해 주셨었는데 그 좀 특이점이 이제 하이테크 쪽은 수주 금액 타겟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 캡티브 고객사들의 최근에 이제 조금 반도체 호황에 따른 건설 투자 설비 금액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았는데 혹시 이 수주 타겟 금액이 뭐 감소하게 된 배경이나 조금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25년 그 발표는 다 끝내주셨는데 3개년 발표를 이제 올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부 정책 수립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돼서 이런 발표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 것인지 언제쯤 시장과 소통을 현재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테크 감소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한 시점이 한 10월, 11월 시점이었고 그때는 이제 전자의 투자 계획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전자의 투자 계획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전자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운 수주 계획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차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3개년 정책이 끝났고 현재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실적, 그다음에 신사업 추진 성과, 향후 계획, 중기 사업의 방향성,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시장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병화입니다. 발표하신 것 중에 수주 중에서 입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매우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혹시 좀 굵직굵직한 어떤 그 예상되는 수주풀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인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굵직한 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 파트너링 강화의 플로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원전 이슈가 우리한테도 이제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 하고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상사 부분에서 IPP 사업자 전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분 참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최근에 이제 알파벳처럼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를 인수할 수도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고객 반복 수주 그리고 파트너 협력 강화, 사업 초기 단계 부처 참여해서
수의 적용쟁 방식으로 다수 프로젝트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은 정부가 발주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비롯해서 국내와 동남아 지역에서 추가 데이터 센터를 수주할 계획이고 당사가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항 상품에서도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는 발전 상품을 중심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에서 반복 고객으로부터의 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호주와 유럽 지역 안건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기수행 중인 평택 P5 골조 그리고 테일러 설비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고객의 추가 발주에 대비하여 수행 리소스를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반도체 팹 외에도 연구시설, 디스플레이 공사 등 상품과 고객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토목은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대형 교량 사업 그리고 메트로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플로와 협업을 한다는 그 얘기는 이게 미국 원전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루마니아에서 지금 3, 4호기 원전 발주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플로우가 주계약자 EPC 주계약자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우리 회사에 시공에 참여를 요청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플로어가 함께 그 EPC 수행을 준비하고 있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상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는 18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쌓아온 태양광 개발 사업의 역량을 토대로 해서 작년부터 투자와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운영 사업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인수보다는 상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운영 자산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JP모건의 제이권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식음료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식음료 사업이 사실 보면 YOY 성장이 이제 조금 더뎌지더라도 항상 분기별로 좀 있었는데 4분기는 조금 매출액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 배경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올해 따로 어느 정도 탑라인 성장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진 않으셨는데 이제 여러 해외 쪽 수주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올해 매출액과 손익 전망에 대한 좀 트렌드 한번 연간으로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4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해서 좀 영업일수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외식업계 자체가 시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식자재 유통 그런 일부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좀 변경한 내용들이 있어서 매출이 줄었는데요. 이제 연간으로 보시면 사실은 성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말씀드리면 FSC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단체급식 사업인데요. 단체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희가 업계 1위를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저희가 수주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최근에 이제 젊은층 그다음에 주요 이제 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층들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 중심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해서 이제 수주를 좀 확보할 예정이고
그 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자재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거 자료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좀 3천억 정도를 최초로 3천억 넘길 수 있도록 매출 3천억이 넘길 수 있도록 베트남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의 박유신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HSBC 박유신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혹시 저희 올해 EPC 수주 목표 중에 혹시 SMR 프로젝트도 가이던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SMR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캐펙스 관련 문의 드리고 싶은데 올해 캐펙스 전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SMR 사업 진행 현황하고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MR 사업은 뉴스케일하고 GVH 등 다양한 기술선과 협력을 통해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 안건을 구체화 중입니다. 특히 당사는 뉴스케일과 함께 참여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의 피드 역무를 작년 11월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원전 분야에서 그동안 시공 한정으로 참여하던 업역을 확장해서 SMR 분야의 발전소 보조 개통 설계 경험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GVH사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스웨덴 SMR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협업 중입니다. 작년 8월에 스웨덴 1.5기가와트 SMR 사업에 최종 2개 후보사로 당사 GVH 컨소시엄과 롤스로이스사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 중으로 최종 계약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폴란드 신토스 그린 에너지 등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매출이 언제 발생하느냐 한다 그러면 루마니아 SMR의 경우에는 지금 루마니아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은 27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스웨덴 바테폼을 말씀드린 SMR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피드로 넘어가고 그 후년쯤에 이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캐펙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 캐펙스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 세부 내역은 일단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호주 등의 태양광, 배수 사업 개발, 태양광 EPC 수주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김천 수소 실증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로직스 5공장 설비 투자, 그다음에 3단지 부지 매입, 그다음에 미국 C2N, 바이오 차세대 기술 투자 등이 집행이 됐고 액체 생검 전문사에 대한 투자는 작년 아니고 올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건설 혁신 기술 확보, 개발 사업 관련 투자, 상사 해외 정밀제 공장 증설, 레저 치금과 패션 사업장 개선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기술 확보와 신규 사업계 발굴 차원에서 당사는 5천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이 중에서 약 3,200억 원이 투자가 집행이 됐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바이오 차세대 항체, 그리고 치료제 기술, 미래 에너지와 탄소 저감 솔루션, 전력거래 플랫폼, 푸드테크 등으로 사업 전 분야의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이 그 올해 26년도 캐펙스 계획에서 문의하셨는데 일단 요 캐펙스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기는 힘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미래 성장과 사업 모델 다변화를 위해서 중장기 투자 확대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좀 헷갈려서요. 아까 플로우하고 협업이 루마니아 3사 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SMR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어떤 비즈니스인지, 이 로형 자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존의 EPR 뭐 이런 모형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 4호기는 뭐 SMR은 아니고 대형 원전입니다. 이게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에서 발주하는 대형 원전 사업이고요. 이미 이제 EPCM사로서 이제 플로우가 주계약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는 플로우와 함께 이제 시공에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빠르면 내년 3쿼터부터 해서 3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 지금 뭐 EPC 금액은 한 150불에서 200억 불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1400메가와트짜리 대형 원전이고요. 노형은 캐나다 캔두 노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BK투자증권의 조정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BK 조정현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FID 시점을 저희 회사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제쯤에 이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서 FID에 대한 보팅 시점을 2월 13일 소통으로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시점과 좀 내부 시점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 보도가 난 건데요. 이번 달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SMR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FID가 있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확인한 바로는 최종 투자 결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주주총회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종 투자 결정 일정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지만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올해 내로 FID를 완료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컨퍼런스 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